개항장 문화재 야행,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 한국 테마 코스를 맡은 인천 중구 역사 문화해설사 조용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테마 코스는요, 중구청에서 시작해서 각국 조개지 계단, 인성학교, 공회당터, 김은호 집터, 인천 감리서터, 타운센트 정미소터, 관동 갤러리를 거쳐 중구청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일본은 조개지에 일본 영사관을 설치합니다. 목조 건물 2층이었고 필요한 건축 자재는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경찰서와 감옥도 있었습니다. 목조 건물을 철거하고 모더니즘 벽돌 건물 2층을 신축하였는데 1933년에 신축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2층까지가 그때 지어진 영사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안에는 50개의 방과 스팀 난방 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최첨단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1963년 중축해 지금의 3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광복 후 인천시 청사로 사용되다가 인천시청이 구월동으로 옮겨가고 현재 인천 중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83년도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이곳에는 3개의 조개지가 형성이 됩니다. 일본 조개지, 청국 조개지, 각국 조개지 이렇게 3개의 조개지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축항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번 김구 선생님도 이곳에서 강제노역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드셨으면 저 바다에 빠져 죽고 싶다 하셨을까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 위에 우리 자유공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각국 조개지 계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인 각국공원을 오르내리기 편리하게 조성된 계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계단 주변에는 여러 나라의 서양식 주택들이 들어서 독특한 경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성초등학교로 모스와 대실러의 주택이 개항기 때 있던 곳입니다. 모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 부설권을 가졌던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부설권은 결국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실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 여권을 가지고 떠난 하와이 이민사업 책임자였습니다. 1902년 12월 첫 이민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7,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제물포항을 통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은 다르지만 조국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할 때 이곳 제물포항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고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적은 임금을 쪼개어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고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꿈으로 모금을 하여 제물포인 이곳 인천으로 보내오게 됩니다. 1954년 인천해인 하와이 하를 따서 인하공과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광복 후 배우 최불암의 아버지인 최철 영화 감독님이 이곳 주택을 사서 자택 겸 사무실로 영화사를 차리게 됩니다. 집안에 스튜디오가 있어 영화 촬영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인성여고 다목적관 앞입니다. 각국 조개의 자치의회격인 신농공사터였고 1923년에 붉은 벽돌 2층의 인천 공회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영화 상영도 하였고요. 연주회, 음악 무도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종합문화회관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57년 천여석 규모의 인천 시민관이 세워졌고 콘서트를 비롯해 연극, 쇼, 웅변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 문화의 전당이었습니다. 1974년 인천시민회관이 주안으로 옮겨가고 인성학원이 인수해서 문화시설에서 실내체육관인 운동교육시설로 변모합니다. 지금은 인성여고 다목적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부교회 교육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진화가라는 걸 아시나요?
임금님의 얼굴을 그리는 화가들을 어진화가라고 불렀는데 조선시대 순종을 그린 마지막 어진화가인 이당 김은호의 집터였습니다. 표준영정 제도라는 것도 혹시 아세요? 1973년에 행사 때마다 어떤 영정을 모셔야 할지 결정할 때 애로가 많아서 고증을 받아 표준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당 김은호가 그린 표준영정으로는요, 춘향, 논계, 신사임당, 이 등이 있습니다. 음보 김기창 하백이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이곳은 인천 감리서 터였습니다. 1883년 인천 계양장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외국인 출입국 업무, 조선인과 외국인 간의 문제를 관장하고 통상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인천 감리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인천의 행정관청이었으며 경찰서, 법원, 감옥도 있었습니다. 인천 감리서는 백범 김구와 두 번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1896년 청년 김창수는 치아포 사건으로 황해도 해주가 아니고 인천 감리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국모보수를 외치며 변장을 한 일본인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사건이기에 국제재판소가 있는 인천 감리소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형을 기다린 김창수에게 고종 황제의 전하로 사형이 중지되었다고 백범 김구 일지에는 쓰여 있지만 전하가 아니고 전보였을 것입니다. 인천과 서울 간의 전화 개통은 2년 후이기 때문이죠. 당시 경황이 없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잘못 들었거나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는 김창수 구명운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 탈옥을 준비했는데 실행하기 전 먼저 김구 선생님은 탈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천 감리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1911년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고 1914년 인천 감리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이때 백범 김구 선생님은 축항공사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되었는지 바다에 빠져 죽고 싶다고 백범일지에 쓰여 있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가출옥을 하였고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후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광복 후 전국 순회를 하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처음 장소로 인천을 택하실 정도로 일생의 뜻깊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타운센트 정미소가 있던 곳입니다. 타운센트 정미소는 담손이 방앗간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스팀 동력 정미기로 정미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정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곡 표면에 광택이 나게 곱게 도정하고 돌까지 골라낼 수 있어서 최상품의 쌀이었습니다. 특등 수출품으로 일본과 연해지로 나갔습니다. 현재는 볼링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동 갤러리입니다. 2015년에 개관한 관동 갤러리는 앞으로 도로명 주소를 쓰면 지도에서 없어질 지명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 인천 관동 갤러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나가야 형태의 주택으로 1920년대 건축되었으며 옛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활용한 갤러리입니다. 2층 전시관 위에 마련된 다락 도서관은 천장 해체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서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동 갤러리가 나가야 주택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이 바로 그 전형적인 나가야 주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소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이곳, 인천 계양장 문화재 야행,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 한국 테마,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인천 중구 역사 문화해설사 조용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